네, 여섯 번째 시간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퀴즈를 보도록 할까요? for와 if를 같이 섞어서 쓰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for라는 것은 결국 여기 세 개의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준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이건 뭐죠? 이 밑에 있는 거가 어쨌든 500번 한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를 뭔지 모르겠지만 500번 하는데, 당연히 이 안에서도 if 같은 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아, 오른쪽 그에는 뭐 일립스, 왼쪽 왼쪽에는 렉트, 뭐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당연히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그리냐, 그냥 뭐 이거를 갖다 써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어, X를 랜덤하게 받았고 Y를 랜덤하게 받았어요. 헤이시니까 뭐 256 안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500개를 찍고 있는데요. 만약에 X가 위스의 절반보다 크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절반보다 크다면은 렉트를 아 레프트가 렉트군요. 절반보다 작으면 렉트를 그려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일립스를 그려야겠죠? X와 Y 위치에. 이렇게 괄호가 이상하죠?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다시 보자. 뭘 잘못했을까? else, 4에서 하나 빠졌군요. 예, 괄호가 하나 더 있네요. 이거 정말, 어휴, 보자. 하나, 둘, 아! 잘못했어. 이렇게 마무리했고, 이쪽이네. 됐다!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면 잘못된 겁니다. 이거가 정말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괄호를 이렇게 많이 치다 보면은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아, 야, 진짜 이 인덴트만으로도 잘 모를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얘부터 얘까지는 딴 거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근데 뭐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코딩 방식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500번을 하는데 x와 y를 받았는데 x가 만약에 받은 거가 절반 이하라면 왼쪽이라면 휠은 xy에 뭐 이렇게 똑같이 하고 rect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뭐 근데 얘는 다른 컬러로라고 그랬죠? 다른 컬러로 그러니까 얘를 뭐 x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다른 컬러죠? 위랑 다른 컬러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왼쪽에는 시퍼런 사각형, 오른쪽에는 뻘건 일립스 이런 거가 나눠져서 그려지겠죠? 자, 이게 바로 이 for 안에도 얼마든지 if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사실 여기부터 이 안에는 뭐든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if만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이상한 거죠. 당연히 if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각이 다른 거를 관할하는 거죠. 얘의 컨디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행하게 하는 컨디션이고 얘의 컨디션은 얘부터 여기까지를 실행하게 하는 둘 중에 하나죠. 요 두 개 중에 else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실행하게 하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런 우리가 배운 for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뭐 지금도 충분히 사각형 그림을 열심히 그리긴 했지만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잭슨 폴록이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이렇게 잭슨 폴록의 그림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음, 난잡한 추상이죠. 정말 랜덤한 추상이에요.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유튜브에도 나와 있죠. 잭슨 폴록 테크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아이고 이건 재현인데 모마에서 재현한 거군요. Years prior to the making of this painting, Pollock was working on a small easel 굉장히 painting. He'd struggled on it for a 유명하고 while, 비싼 and he 화가예요. decided to take that 미국에서 painting off the easel, 특히나 place it on the floor, and then pour some 그 paint on the 구겐하임 surface 쪽에서 to 많이 finish 본을 it. 받아가지고 From this deceptively simple decision, an entire set of creative 그래서 possibilities 요거를 opened 그리기 up to 위해서 Pollock, 어떤 일을 and he 하느냐 paintbrushes 액션 hard as a 페인팅이라는 rock that he 방법인데 variously 그냥 dripped, drizzled, poured, or splashed paint onto the 랜덤성을 canvas below 아주 him from. 그러니까 Pollock used very fluid, 구상에 alkyd enamel 어떤 paint, 흔적도 the kind of 남기지 paint you 않는 can paint your 형태로 car with, the kind of 페인팅을 paint you 계속 can paint 이렇게 your 던지는 radiator 거예요. with. 말하면 뿌리는 거예요. Because the paint was so 붓에다가 fluid, 놓고서는. Pollock essentially drew in space, 물론 so that 누구나 drawing 그릴 수 elements 있는 would 거죠. happen quite literally in 이거를 the air before 그리기 falling 위한 down to the 요즘 canvas 현대 below. 미술은 Sometimes 뭐 thick, sometimes 일반 thin, a rhythm of poured paint would 우리가 develop 아는 across the 그 surface of 고등학교 the 때 했던 painting. 미술과는 Now, if you 다르게 know that 뭔가 the 좀 painting was 컨셉 painted on the 아트에 floor, if you 가까운 know that the paint 형태인데 has a very low 어떻게 컨셉을 viscosity, you 세우느냐 can very 그거 easily 자체가 imagine the kind of physical 하나의 예술의 activities that would 과정이 go into the 되어버린 making 건데 of this type of painting. 그런 뭐 Art historians 대표적인 at the time 선구자적인 사람 coined 중에 this kind of 하나라고 보면 painting 되겠어요. action painting. 근데 Because of this very idea 그림을 that you could 그리는 것 imagine 자체는 굉장히 quite viscerally the 기계적이라고도 actions 볼 수 that 있어요. went 어찌 into the 보면은 making of the painting. 아까 Now 말한 그 specifically, we're talking about 랜덤성을 the actions 사용을 of almost 하여 a dancer. 붓을 You can imagine 여기저기 Pollock's feet shuffling 휘두르는 around the 거죠. 여러 가지 painting. You can 색깔로. imagine rotations of the elbow. 어쨌든 인간은 똑같이 그리는 게 불가능하니까 언제나 다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스텝 바이 스텝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런 형태일 거예요. 아마도 prepare 그러니까 아주 큰 흰 종이를 준비를 한다. 그리고 랜덤 뭐 칼라 뭐 두께로 랜덤 로케이션에다가 스윙 그러니까 휘두른다. 그리고 나서 스텝 2로 돌아가는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한 5,000번쯤 반복한다. 5,000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만족할 때까지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게 루핑인 거죠. 여기가 시작 그리고선 루핑인 거죠. 그러면은 폴록처럼 액션 페인팅을 하는 방법론이 바로 이거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코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자 봅시다. 흰 종이를 준비한다 라는 게 바로 이거죠. 사이즈 뭐 1000에 백그라운드 255 하면 흰 종이죠. 흰 종이를 준비한 거죠. 자 이게 뭐죠? 0에서 5000 i 플러스 플러스 이게 무슨 뜻이죠? 괄호 안에 있는 얘를 5000번 반복한다 라는 뜻이죠. 아까 얘기한 스텝 5의 컨디션 5000번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스트로크 랜덤 칼라 랜덤 256 랜덤 스트로크 웨이시 랜덤 뭐 3 뭐 이런 식으로 랜덤 띵니스 아까 말한 스텝 2에 나온 얘기죠. 그리고 커브를 사용했어요. 커브는 뭐 어찌됐든 4개의 점을 가지고 컨트롤 포인트라든가 뭐 그걸 가지고서는 4개의 점을 찍었는데 그 점을 통해 가지고 유연한 선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직선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직선은 좀 사람이 그린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이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랜덤 적은 게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한 줄이 아주 긴데 이럴 때 사람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자바 계열의 프로그램 C도 마찬가지지만 공백은 컴퓨터가 무시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도 컴퓨터는
똑같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4개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보기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은 선을 랜덤하게 그린 거예요. 다시 그리면 똑같진 않은, 유사하지만 똑같진 않은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또 멈추면 이렇게 그리면 또 아까랑은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진 거죠. 지금 요거를 그냥 그림으로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게 사실 벡터 드로잉이잖아요. 벡터 드로잉을 세이브하는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로는 벡터 자체를 세이브하는 방법이 있죠. 벡터라고 하니까 굉장히 에, 그 뭔지 약간 무서워 보이지만 PDF가 말하자면 벡터 드로잉을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사이즈 하고선 PDF 파일 네임을 하면은 그게 그 위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 아무 데나 저장하지 말고 제가 여기다가 뭐 테스트 뭐 07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어디 저장되는지 미리 폴더를 열어서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PDF 파일 네임 어쩌고 어쩌고 하는 애를 사이즈 옆에다가 집어넣는데 물론 이거는 내 맘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 import processing .pdf를 메뉴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 번에 딱 끝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드로우를 쓸 경우에는 매번 저장하면 안 되니까 엑시트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따단 자 여기 보이십니까? 폴록 PDF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폴록의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벡터 드로잉이라고 그랬죠? 벡터 드로잉의 특징은 뭔가요?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확대를 하는 거야? 어?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왜죠?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얘가 막고 있네요. 누르는 걸. 자, 옆으로 좀 빼가지고 했더니 됩니다. 확대, 확대, 확대.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질 않죠. 어찌죠? 다시 말해서 이건 벡터 드로잉이고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만든 이 그림을 뭐 아파트 벽에다가 그려도 해상도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폴록의 그림을 뭐 얼추 비슷하게 흉내를 내봤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예술가들은 어느 정도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루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 선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거가 어찌 보면은 반복 작업이죠. 매번 선을 그리니까 초상화를 그리던 뭐를 하건 대상을 보고 이해를 하고 내가 하는 바대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물감을 찍고서는 거기다가 스트로크를 하나 대죠. 그리고 나서 내가 잘 그렸는지를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그걸 반복하죠. 그게 어찌 보면 모든 예술가들이 하는 작업들은 이런 루핑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절차적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티스트마다 다르고 어떠한 판단 기준이 있느냐도 또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뭐 붓으로 이제 하나씩 칠한다라는 것도 내가 만족할 때까지 어디에 그릴지를 결정하고 어떠한 색을 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스트로크를 그리는데 그게 잘 그려졌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림을 망쳤는지 이전 그 스트로크를 더하기 전보다 나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스트로크를 채택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이제 전문가로 갈수록 이 부분은 점점 더 에러가 적어지는 거가 될 테고요. 또 전문가일수록 당장엔 에러 같지만 나중에는 그 에러들이 모인 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그림에 더 가깝게 가는 방법이다 라고 결정하는 그런 복잡한 알고리즘일 수도 있겠죠. 보통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이러한 절차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그냥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 예제 중에 하나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컴퓨터가 잘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리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코인 모자이크라고 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자, 이건 예전에 2004년도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거의 20년이 됐네. 와, 20년, 18년 됐네요. 그때 시그래프에 발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종류의 내용이냐면은, NPR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NPR은 뭐냐? Non-Photorealistic Render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카툰 렌더링이나, 뭐 아니면은, 그, 회화, 전통 회화라든가 아니면 수묵화, 이런 식으로 뭔가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렌더링을 말하는 거야. 보통 포토리얼리스틱 하면은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리느냐. 에 대한 얘기지만 얘는 안 사실적으로 그리느냐,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리느냐 이런 종류의 연구 결과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거를 하다가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뭔가를 모아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로버트 실버라는 사람이 포토 모자이크라는 거를 개발했어요. 포토 모자이크라는 게 뭐냐면은 어, 작은 사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담은 그런 사진으로 바꿔지는 그런 거를 말해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보자면은 컴퓨터가 되게 잘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이런 원본 사진이 이런 사람의 모양이다. 그럴 경우에 사진 데이터베이스가 막 10만 장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진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비슷한 사진으로 대체를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각각 컬러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얘도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해봐서 그 컬러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애를 찾는 거예요. 를 여기 보면 X랑 Y를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해야 되니까 비교를 몇 번 해야겠어요. 이게 말해서 100 by 100이면은 비교를 1000번 해야겠죠. 1000번 하는데 어 예를 들면 이게 뭐 10 by 10이라고 합시다. 작게 10 by 10이면 100번을 하는 겁니다. 100번을 한다 치면은 DB에 10,000장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얼마나 해야 돼요? 10,0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10,000번. 하나, 둘, 셋, 넷. 10,000번을 해야 됩니다. 자, 10,000번을 해야 되는데 이 격자가 몇 개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50개 정도, 아니 뭐 50개니까 계산도 힘드네. 10개, 10개. 격자가 이렇게 10개다. 이렇게 10개씩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또 100번이잖아요. 그러면 또 공을 2개 붙여서 따단, 따단. 이게 얼마입니까?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번을 비교를 하는 컴퓨터한테 1억 번의 칼라 비교를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엄청나게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컴퓨터한테는 쉬운 일이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온갖 사진을 돌아다니면서 요 위치에 요거가 요 버튼 밑에 요 음영과 굉장히 비슷한 사진을 하나를 찾아! 라고 해서 찾은 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본 사진의, 아니, 원본 그림의 조각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으로 바꾸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야지 적당한 그림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500개보다는 그래도 한 10,000개쯤 되는 게 좀 더 원본과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늘리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막 돌리면은 사실 얘는 컴퓨터가 보기에는 픽셀 비교를 할 때 완전히 다르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진인 거예요. 어찌 보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른 사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돌리면은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돌리면 이렇게 데이터 로스와 가비지 데이터가 쌓이죠.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돌려도 문제 없는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돌려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빼고, 이렇게 내접원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가 가장 적합한 게 말하자면 이런 애들이죠. 돌려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접원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동전 같은 거죠. 그런데 이 empty space, 이 빨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그냥 동전을 쌓는 것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쌓아서 음영을 조금 줬더니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거가 바로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진짜 동전 쌓은 것 같죠, 약간.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술병이죠. 근데 확대를 해보면 동전을 쌓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동전을 쌓거나 말거나 자기는 비슷한 이미지를 걷다가 넣었을 뿐인데 마치 인간이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만약에 진짜로 쌓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아마도 감동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한번 돌려본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뭐 물론 코인 중에서도 이렇게 음영이 확실한 것들은 조금 더 그 라인에 잘 맞춰 가지고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또는 원형이 아니더라도 많이 쌓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뭔가 좀 지옥도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재밌는 점은 이게 그 전시에도 그냥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허로도 나가기도 하고, 뭐 삼성에 팔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사진대회에 슬쩍 냈는데 사진대회에서 뽑아줬어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진짜 동전 하나 쌓아가지고 이걸 찍다니 정말 장인이십니다. 뭐 이러면서 뽑은 거죠. 근데 뭐 실질적인 내용은 그보다는 훨씬 더 공학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제가 하는 연구들이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익스프레션, 표현 방법 그런 것들을 합니다. 어쨌든 루핑이 없으면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루핑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라를 비교하는 거를 굉장히 루핑을 뭐 지금 1억 번을 해야지 넘게 해야지 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포토모자이크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짜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시간이 나신다면은 나중에 좀 잘 배우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걸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할 얘기는 embedded loop. 그러니까 if 안에 if가 들어있는 embedded if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루프도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포토 모자이크도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왜냐하면은 이 전체 그림에 격자가 있는데, 그죠? 격자가 있는데 그게 즉 X 디멘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 X라고 하는 루핑과 이렇게 하면서 루핑을 하겠죠. Y라고 하는 루핑, 두 번째 루핑과 여기 각 픽셀을 돌아가면서 비교를 하겠죠. 그 안에 여기 X축의 루핑과 여기 Y축의 루핑과 그리고 나서 저쪽 DB에 가가지고 그거를 쭉 보겠죠. 거기에 대한 루핑. 그러면 총 5번의 인베디드 루핑이 최소한 필요하다. 물론 그 이상이긴 한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베디드 루프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 번에 하나씩 하시면 되긴 하는데 x가 10인데 x는 y가는 10인데 y가 100보다 작으면 실행을 하는데 y는 10씩 증가한다. x는 10인데 x가 100보다 작으면 실행하는데 x는 10씩 증가한다. 포인트 xy 이거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를 먼저 봅시다. y는 10, y는 100보다 작으면 실행한다. 그러니까 실행하겠죠? 뭘?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y는 맨 처음에 10인데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돌아가면 y는 20 그리고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y는 30인데 얘를 또 실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냐 하면은 y가 90 되면은 올라가서 100이 되니까 90까지 100이면은 x니까 실행을 하는 거예요. 뭘 실행을 하느냐?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하는 거죠. 괄호 안에 있는 게 뭔가요? x가 10 그리고 포인트 xy를 찍는다. 그죠? 포인트 xy를 찍죠. 그리고 x가 다시 20이죠. x가 20인데 포인트 xy를 찍죠. x가 30인데 포인트 xy를 찍죠를 이렇게 90까지 찍은 거예요. 요가 바로 여기 안에 실행을 한 거죠. 그러면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이니까 9번을 실행을 한 거죠. 9번을 실행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9번을 실행을 하고 여기에서 9번 실행하고 결국은 99, 81, 81번 실행을 하는 거죠. 포인트는 맨 처음에 찍을 때는 10, 10이었다가 10, 20으로 찍고 10, 30으로 찍고 이렇게 찍겠죠. 거꾸로 10, 10, 10, 20, 10, 10, 10, 10, 20, 10, 30, 10 이렇게 찍겠죠. 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포인트를 많이 찍었어요.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편해요. 어떨 때 편하냐?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굉장히 휴먼 프렌들리한 그런 형식의 인베디드 루프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보통 컴퓨터가 뭘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걔네들은 인베디드 루프랑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커다란 뭐 어레이에다가 뭔가를 저장을 해버립니다. 얘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안에 내용이 뭔지 뭐 이미지가 뭔지 그런 거를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프로세스를 할 뿐이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선 저거는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얘를 이렇게 줄을 맞춰서 놓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뭔가가 이미지가 어, 생성이 돼요. 근데 뭐 이게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뭐 이미지가 생성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 우리는 이 2D 스페이스에 대한 그 지식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X랑 Y를 같이 운용을 하는 더블 루프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예, 픽셀 드로잉 같이. 그래서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자, 만약에 어, x는 0부터 할게요. x는 0부터 해가지고 100, 100이라고 하지 말고 위스라고 할게요. 위스. 해가지고 x가 height이군요. y를 먼저 했으니까 height이라고 할게요. 그리고서는 rect y라고 합시다. 아니 x니까 x는 0이라고 할게요. x는 맨 처음에 0, y 뭐 그리고 뭐 8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y로 쫙 사각형을 그리겠죠? y만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만 x가 들어가서 x는 width라고 한 다음에 x는 10씩 증가하고 여기다가 x를 채워 넣으면은 얘가 y가 0일 때 얘가 10번 돌고 다시 올라가서 y가 10일 때 얘가 다시 10번 돌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은 꽉 차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윗사이즈 썼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즈가 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얘를 돌릴 수가 있겠죠. 이건 정말 한 줄 한 줄 못 그리겠죠? 한 줄 한 줄 렉트를 이렇게 그리시려면은 지금 10바이씩이 몇 개를 하는 거예요. 100바이 100이니까 만 줄을 써야 돼요. 만 줄을 써야지 매뉴얼하게 이거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동영상에는 조금 더 사각형 크게 해볼까요? 18에 여기를 20씩 증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좀 더 크겠네요. 사각형이. 짜잔. 이게 바로 2D 디멘셔널 루프라고 더블 루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3차원의 어떤 물체를 표현한다면 물론 이 루프가 3개가 필요하겠죠. X, Y, Z를 모두 돌려야 되니까. 자, 1D 루프 같은 경우는 이런 거가 뭐 1D 루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X만 변하게 하고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쭉 도니까 근데 더블 루프로 하면은 얘가 9번 돌고 올라가서 다시 9번 돌고 올라가서 9번 돌고를 이렇게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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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을 9번 도니까 9 곱하기 9죠.
결국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인데 뭐 이런 식으로 100번 아닌 것 같은데요. 10에서 99, 81번인 것 같아요. 예, 잘못 썼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엔딩이 나오는 거죠. 아, 얘는 5부터 시작을 했네요. 코딩이 다른 코딩을 집어넣고서 얘기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결과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펜하고 종이만 가지고 해석을 해봅시다. 자, x랑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 y는 25입니다. 그죠? 아, 좀 길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쓰도록 합시다. x와 y 그리고 일립스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x가 25 오케이 100 오케이 y가 25 오케이 그러면 얘를 실행합니다. x는 25 오케이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x와 y가 뭔가요? 25 25죠. 일립스 25 25를 먼저 그립니다. 얘는 25고요. 얘도 25예요. 자, 첫 번째 라인이에요. 됐어요. 첫 번째 됐고 4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번에는 x가 50이 증가했어요. x가 25에서 50 증가하면 얼마죠? x가 75가 돼요. 75면은 참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실행합니다. 얘가 뭐죠? y는 아까 25였죠? 그러니까 계속 25예요. y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75, 25의 위치에다가 일립스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50을 더합니다. 그럼 얼마죠? x가 50을 더하면 125죠. 125예요. 125를 올라가서 비교해보죠. 뭐죠? 거짓이에요. 꽉 났어요. 그러므로 exit, 여기로 exit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실행 안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얘한테 올라갑니다. y는 이제 50을 더한 상태예요. y는 75예요. 그래서 뭐 하죠? 얘가 요 밑에 있는 애를 실행하라 라고 하죠. i가 75인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은 뭐죠? x는 25예요. 다시 이니셜라이즈 된 거예요. 여기 새로 시작했잖아요. x가 25예요. 그리고 얘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실행해야죠. x는 25가 시작됐죠? 25, 75예요. 그래서 일립스는 25, 75를 그립니다. 다시 x가 50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75죠? 참이죠? 그립니다. 75, 75를 그립니다. 75, 75 똑같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115죠? 115가 되면은 false 나갑니다. exit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y가 125 x가 125라서 꽝이 나서 exit 올라가면서 y는 다시 125 125가 났는데 이것도 false죠? 그러면은 얘의 exit 포인트는 얘로 나가죠. 꽝 끝. 결국은 뭘 그렸습니까? 25, 25와 75, 25와 25, 75와 75, 75 이렇게 4개의 원을 그렸네요. XY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딱 보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게 바로 더블 루프입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연습을 뭐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딱 보시면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y로는 50씩 y가 0인데 50씩 내려가는 어떤 격자가 있는 거예요. 얘 그리고 얘의 어딘가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렉트를 그리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x는 얼마예요? x가 25씩 증가하니까 격자는
4개인 거죠. 0부터. 예, 만나는 애. 예, 만나는 애. 100이면 안 되죠? 이 두 개가 만나는 애들을 레프트 탑 코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은 레프트 탑 코너죠. 그리고 20, 40으로 그리는 거예요. 20, 40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착, 착, 착. 이렇게 루핑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와, 진짜요? 해보면 알겠죠? 카피 페이스트해서 돌려봤더니 네, 이렇게 나왔죠. 대충 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헐먼 그리드라고 하는 그 여러 일루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눈에 아, 그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그 포토 리셉터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예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자극을 받을 때 어떤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자기가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걸 좀 죽여요. 그래가지고 죽인다는 건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뭐 보지 않는 것과의 그 여러 가지 그 혼란된 그 신호가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죠. 어찌됐든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사이즈로 뭐 한 1000 바이 1000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백그라운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냥 솔직히 딱 봐도 뭐 사각형을 여러 개 그려도 되고 이 라인을 여러 개 그려도 되죠. 근데 저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기 전에 백그라운드 요색인 조금 어두운 회색을 하나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필은 0으로 해가지고 까만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벡트를 그릴 거예요. 어떻게? 0, 0에다가 뭐 이렇게 그리겠죠? 몇 개쯤 됐죠, 이게? 10개? 오케이. 벡트를 그리기 전에 for int x는 0에서부터 y부터 그리건 x부터 그리건 뭐 상관없죠. 어찌됐거나 다 채워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x가 width보다 작을 때까지 x 플러스는 뭘로 할까요? 뭐 한 40 정도, 30 정도, 40, 30, 40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고요. 닫고 다시 for int y는 0에서부터 y가 height보다 작을 때까지 y 플러스는 뭐 40 정도로 해서 다시 여기에다가 렉트를 그리겠습니다. 렉트는 40보다는 좀 작아야겠죠? 뭐 30 정도면 될까요? 크기는 XY를 먼저 하고 X, Y 30, 30.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려질까요? 볼까요? 백그라운드가 좀 더 밝아야겠네요. 200 정도로 하고 네, 일루전이 생기긴 하는데 사각형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사각형은 한 50 정도로 일단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간격이 좁았으면 좋겠어요. 45 정도로 하죠. 예, 일루전이 생기긴 하는데 예, 애매하네요. 정신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서 좀 약간 트릭을 말씀드리자면 x는 뭐 50을 더하건 60을 더하건 그게 아니라 x축으로 몇 개의 몇 개, y축으로 몇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내준다면은 이게 증가하는 값이 예를 들면은 여기가 x죠. x니까 width 나누기
10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스를 10으로 나눈 것씩 증가한다라는 말이죠. 위스를 10으로 나눈 것씩 증가할 경우에 몇 번을 하겠어요? 10번을 하겠죠? 위스 나누기 10 곱하기 10은 위스잖아요. 위스가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건 10번을 한다는 뜻이에요. 10번을 한다. 해인 나누기 10만큼씩 증가한다라는 거는 y가 해시 되기 전까지니까 10번을 한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xy 크기니까 한 번에 증가하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스 나누기 10 10번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다가 위스 나누기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스 나누기 10으로 하면은 정말 빈 공간 없이 꽉 찬 사각형이 전체 화면에 꽉 찰 테니까 약간 여분을 남기기 위해서 곱하기 0.9 정도로 해서 그 크기, 사각형의 크기를 잡고 y도 마찬가지로 헤이트 나누기 10, 즉 10번을 하는데 헤이트에 0.9를 곱해가지고 10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하면은 대충 모양이 나오겠죠? 네, 뭔가 보입니다. 물론 미안하면 이제 동그라미를 뭐 넣어도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뭐 약간 비례적으로 이렇게 크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0.9의 뭐 사각형 뭐 이러니까 요거 전체보다는 조금 작게 만들다가 언젠가는 원하는 크기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뭐 그거보다는 그냥 뭐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할게요. 10, 10이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를 좀 더 크게 20, 20 정도로 해서 했더니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약간 x는 오른쪽 왼쪽으로 y도 오른쪽으로 해서 올렸더니 얼추 맞았습니다. 예, 이게 바로 허먼 그리드죠. 이 정도로 오늘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 뒤쪽에가 조금 예, 실습이 많아가지고 같이 해보는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뭐 집에서 이제 더블 루프라든가 루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써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가 아무래도 그거죠. 더블 루프 나오면은 맨 처음에 버블 소트부터 하잖아요. 근데 솔팅이라고 하죠. 솔트 같은 경우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막 외워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다. 이런 게 더블 루프다. 이걸 가지고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좀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